윤석열 대통령 아닌데 네. 대타 세운 거다. 실제로는 다른 데 있다. 네네. 막 온갖 낭설을 퍼뜨리는데 네. 이 거짓 뉴스를 주워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맞다고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박지원이 나와서 저기 윤석열 맞다 이래갖고 정리를 해준 게 아닌가. 요거 처음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우리 정말 대통령 정말 힘드신 거 아닌가 했는데 대통령 건재하신 모습 보니까 이제는 저 좀 신나게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죠 여러분? 너무 방정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후 5시 유여의 적반하장에 들어오면 그냥 저랑 같이 즐겁게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얼레리 꼴레리 하듯이 우리 기분 좋게 그들에게 여유 있게 방송을 해봅시다. 자, 제가요 사실 A번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관저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도주설. 근데 이 도주설이 나오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윤석열 도망갔다. 도망갔다. 윤석열. A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망갔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6일 만에 나와서 경호 점검을 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보니까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 저 사진 보세요. 네네. 그냥 딱 윤석열 대통령 맞죠? 윤석열 대통령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사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좌파들은. 근데요 너무 웃긴 게요 아니라고도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아니라고도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각계무사를 만들어야죠. 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타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지들이 얘기했었어요.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저기 박지원이가 저기 자폭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맞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다들 윤 아니야 계속 그랬었는데 네. 저 사진 아예 대놓고 딱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그런데 너무 네, 저는 그게 궁금한 뭐요? 거예요. 왜 박지원이 저렇게 인정을 해줬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박지원이 네. 저걸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거 윤석열 대통령 아닌데 네. 대타 세운 거다. 실제로는 다른 데 있다. 네, 네. 합산 벙커에 있다. 뭐 어디로 도망갔다. 뭐 한미 사령관에 있다. 막 온갖 낭설을 퍼뜨리는데 네. 딱 선수잖아요. 네, 보니까 네. 이 거짓 뉴스를 주워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맞다고 한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박지원이 나와서 저기 윤석열 맞다 이래갖고 정리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기분 나쁘냐면요. 아까 그 제목 한번 볼까요? 이 기사 제목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남동 벙커 속 윤 2차 영장도 거부. 아니 제목이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2차 영장도 거부. 근데 한남동에 벙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구속영장을 쳐라. 내가 나갈게.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들었던 오마이TV에 찍힌 윤 대통령실 고발에도 신문사들 일면 톡 그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PD님.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기사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잡아가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모든 신문들이 돌아선 걸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3차 저지선, 그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에서 그 경찰이 그리고 군인이 처음에 막는 척 하다가 이렇게 뚫혀가지고 3차 저지선이 저기 지금 그 우리 경호처에서 저기다 200명이 스크람 짰던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죠? 뭐 우리가 사실 저기 기사를 쓴 사람들의 의도와 저 사진을 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그렇죠.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관저를 떠났다는 것은 새빨간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 대통령 관저에서 도망갔다라는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드는지 더더욱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댓글에 보고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4번 뉴스입니다. 사실상요 여러분 지금 백골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머리에 하얀 화이바를 쓰고 혹시 여러분 백골단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텐데요. 그렇죠. 과거에 백골단이라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아니 백골단 보신 적 있어요? 저 봤죠. 아니, 구로 구청 사태에 백골단이 와가지고 사람들 때렸다니까요. 아니 유채고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중1? 아 그렇죠. 중1?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 이 백골단이 뭔지는 몰랐겠죠 그때. 알죠. 무서운 사람.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아, 사람. 그래요?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1980년대 초중반에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여러분 그거를-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네. 여러분 백골단의 좋다고 옛날 기억 속에 백골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면요 1번, 안 좋은 기억이면 2번 한 번만 아니, 찍어주세요. 너무 당연히 안 좋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면 1번, 나쁜 기억이면 2번 좀 찍어주세요. 좋은 기억. 기억이 있으신 분은 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백골단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이었고 본인들이 군대에 가서 백골단 역할을 해야 되는 당시에 젊은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사석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50대, 좀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죠? 아주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뭡니까? 백골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 하얀 화이바를 이렇게 쓰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국면이 달라졌다라는 걸 근데 보여주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30분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네. 제보가 뭐냐면요, 백골단 지원에 민주당 쪽 그리고 저쪽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제보를 방금 받았어요. 방금 제가 받은 제보인데요. 지금 그 사진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요 그 사진을 함부로 쓰기가 뭐해서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요 백골단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저쪽의 사람이 우리 쪽에 백골단 지원이라고 들어온 거야. 민노총의 폭력 집회에 맞서서 자체 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아닌 프락치가 사람 들어오고 중에 프락치가 들어오고 프락치가 있다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프락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뿌락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사람들이 제보를 아까 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요,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바꿔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골단이라고 쓰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왜 하필 백골단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제 생각에도 백골단이란보다는 다른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은 이미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헬멧이 색깔이 흰색이 많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름이 백골단인 거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애국청년단 좋죠. 오히려 그런 이름 그쵸.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공청년단 아니면 멸공단 여러분 멸공단 이런 거 아니면 그쵸. 아니 여기가 왜 좌파 방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맞아요. 애국청년단 여러분 이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백골단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거야. 이 이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결국단 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지는 100% 찬성한다. 그런데 다만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가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이름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방금 못 봤는데 애국청년단으로 바뀌었어요? 멸공단 좋네요. 아니면 멸공단. 저는 멸공단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 안에 지금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백골단과 너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뭔가 인식이 좀 좋지 않다. 백골 부대하고 백골단은 다른 거. 백골 부대는 네. 저기 강원도에 있는 부대인데요. 거기하고 다르고 백골단은요. 경찰 기동대 중에서 진짜 하얀 거 쓰고 청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릴 때 백골단이다 그러면 도망가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유채고는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백골단을 알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댓글에 계속해서 백골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백골단을 먼저 지금 오히려 저는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김정현 소장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방금 우리 방송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백골단이라는 어떤 단어가 갖추는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좀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지금 모임에 우리 애국 청년을 가장해서 좌파들이 일부 프락시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사람을 선택하는데 뽑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안에 뿌락지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확하게 걔네들이 얘기하겠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단체 가운데 중간중간에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체를 의심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단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곳,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찬성.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뿌락치들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 네, 좋아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멸공단이라는 이름 참 좋은 것 같다, 그 얘긴데요. 아니, 근데 멸공하면 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방공이나 멸공이나.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단체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맞아요. 뿌락치라는 사람들이 단톡방에 계속 들어가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단체를 지금 의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박경련님, 제가 그 단체 의심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자, 김정현 소장님 화이팅! 네. 네, 그 안에 들어간 뿌락치들, 단톡방에 들어간 뿌락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얘기한 김에 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요, 젊은 애들이 우리가 보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기사가 몇 번이었죠? 15번이요. 네, 15번입니다. 15번 기사입니다, 여러분. 15번. 보수 집회에서 태극기 든 2030이 난 국힘을 지지하거나 보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정말 좀 무슨 말이에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는 하지만 예. 아니 지지하고는 것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지금. 나는 그렇지만- 내가 보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공산국가는 민주당도 막는다. 싫고 보수도 싫다. 네. 그런데 공산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공산국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선 보수죠.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힘이나 그게 보면은 보수도 아니야. 또 보수라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겠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보수라는 것이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켜야 되는 가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막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동의하면 그거는 이제 보수인데,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나는 보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결국은 보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요, 제가 오늘 뉴스 중에서 지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B 뉴스인데요. 이미선 재판관까지 고발됐다는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고발됐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고발되면 되게 무게감이, 마음이 좀 짓눌릴 것 같아요. 자, 고발된 소식 좀 알려주세요. 예, 고발 사실 요즘에 거의 공무원들 고발은 다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의 전성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직권남용 등으로 막 고발 조치하면서 그때부터 직권남용의 인플레가 벌어졌어요. 사실요,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이렇게 보면요, 직권남용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그죠? 정말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미선 재판관도 고발이 됐습니다. 왜 고발이 됐을까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이 수사기록이나 형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단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받았다는 이유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요번에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거죠. 누가 했느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 등이 이번에 다시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했습니다.